MBN 박지현 전무입니다. 요즘 금융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상품이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상품입니다. 상품이 나온 지 10일도 채 안 돼서 벌써 1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필 KB하나은행 PB팀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상품이 뭐 어떤 상품입니까? 코스닥 네, 벤처 펀드가. 2018년 1월에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책을 발표할 때 제도 변경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변경된 제도에 따라서 발매된 상품입니다. 펀드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나라 벤처기업, 특히 모험자본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자. 그리고 나서 벤처기업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상품으로 지금 발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투자자분들한테는 그 투자 금액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코스닥 벤처 펀드에게는 코스닥 시장의 IPO 시에 30% 우선 배정권을 부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닥 벤처 펀드이기 때문에요. 벤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용상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50% 이상 펀드가 모집한 자금의 50% 이상은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50%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벤처 기업 신주라고 해서 비상장 주식일 때 투자를 15%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중 35%는 코스닥 시장에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주식 또는 지금 현재는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최근 7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됐었던 적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품이고요. 나머지 그러면 50%를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운영상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5%와 30%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동일하고요. 나머지 50%가 전략을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에 따라서 이 코스닥 벤처 각 운용사들이 발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코스닥 벤처 펀드들의 특성마다 펀드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금 보장은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위험한 거는 아닌가요? 네. 위험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변동성이 좀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까 그 50%를 벤처기업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금융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들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15%는 무조건 비상장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대신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요. 그다음에 IPO 시에 그 우선 배정권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조금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은 이게 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공모주에만 전용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률이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공모주 시장이라는 것이 조금 낮게 공모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워낙 경쟁률이 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는 그 공모 금액의 30%를 우선 배정해 주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품을 선정을 할 때 기타 50%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상품 중에 이 50%를 채권으로 운용하는 상품이 또 있고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운용하는 상품이 있고요. 주식으로 또 운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채권으로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안전한 채권들로 운용한다라는 가정하에서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먼저 이제 받기 3년 동안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10%는 내가 위험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바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있고요. 해지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모주에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벤처기업 신주들이
성공 확률이 아주 높지는 뭐 100% 성공은 하지 않더라도 원금 손실이 말도 안 되게 뭐 반토막이 난다던가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일반 개인들은 투자해도 뭐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소득공제 혜택 범위 내에서는 여유자금이 있으시다 하시면 좀 가입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이 지난해에는 뭐 비과세 펀드가 있었고 했지 않습니까?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득공제 말고 다른 뭐 혜택이 있고 그런 건 특별한 건 없습니까? 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얼마까지 그다음 소득공제가? 소득공제는 3년 이상 가입한다라는 조건 하에서요. 불이익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드리고요. 10%가 3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넘으시면 300만 원까지밖에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